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할 길은 브엘세바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길을 따르면 114km, 2번 길을 따르면 97km 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문했던 8곳의 장소들을 한번 그림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셨다면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방문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문할 길은 9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 가는 길, 이 길을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유다 산지와 그리고 셰펠라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유다 산지에서 셰펠라로 내려가서 셰펠라와 블레셋 평야 사이 길로 해서 브엘세바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왼쪽에 셰펠라가 있고요, 오른쪽은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셰펠라에는 5개의 골짜기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얄론부터 라기스까지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 5개의 골짜기가 왼쪽 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엘세바는요, 네게부와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놓여 있는 도시로 7개 또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지나간 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게부에 머물렀고, 20장 1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네게부에 그랄에 이주했다, 이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또 언약을 맺고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22장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곳도 브엘세바고, 그는 돌아와서 다시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역시 네게부에 거주합니다. 26장에서 이삭은 그랄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을 거두었고 우물을 팠으며, 그는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7장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고, 에서는 브엘세바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죠. 또 28장에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축복하며 결혼하도록 하란으로 보내고, 46장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족장시대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삶의 중심이었고 순종과 제단, 그리고 야곱 시대에는 장자권의 경쟁이었습니다.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죠. 여호수아 시대의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가 후대의 시몬 지파에 배정됩니다.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에는 남쪽의 브엘세바, 북쪽의 단까지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역시 사무엘 시대에는 브엘세바에 있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정을 하게 되고 판결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역사적인 위기를 맞기도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피하였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브엘세바를 우상 숭배의 도시로 보았습니다. 너희는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곳에 있는 우상에게 나가서 묻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또 호세아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 맹세라는 말이 곧 브엘세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브엘세바에 있는 데레크라고 하는 그 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순종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신과 분열을 가져왔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과 부패로 왕을 구하게 됐으며, 왕국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고 종교개혁이 필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을 통한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4000년 전에 첫 정착, 주전 12, 11세기에 남쪽 언덕에 정착을 했고 주전 10세기에 20여 개의 집과 100여 명의 사람이 사방 구조 이스라엘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전 9세기에는 행정도시로 채워진 성벽, 그리고 내외성문, 물 저장고, 주거지역이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고 주전 8세기에는 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빈 성벽을 만들었고 새로운 성벽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물 저장고, 저장창고, 궁전, 지하층의 집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도 701년 사네립의 공격으로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전 1세기에서 주 1세기까지 헤롯 대왕 시대에 중앙에 큰 요새를 지었고 목욕탕과 물 저장고가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보셔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성문과 내성문, 그리고 우물, 그 위에 지은 내성문, 또 성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깨어진 채 발견된 4개의 뿔 달린 번제단, 종교개혁의 증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방구조의 집, 그리고 물 저장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북쪽에 있는 하솔과 무깃도 그리고 브엘세바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또 가정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앞에 텔 브엘세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곳에 브엘세바라는 도시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를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 전 국토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보면 녹색이지만 아래쪽을 보면 누렇죠. 그것은 그 아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연중 강유량 200mm 이하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강과 브엘세바 강이 흘러서 부솔강으로 만나게 되고 이곳의 토양은 황토로서 매우 척박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 3개가 주변에 지어져 있지만 고대 브엘세바는 매우 황량한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넓이는 11,000평방미터, 3,327평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국립공원, 브엘세바 국립공원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면으로 보면 서클이 쳐 있는 저곳이 바로 브엘세바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입구가 특이하죠. 외성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4개의 방. 그런데 재료가 흑벽돌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흑벽돌로 건축을 해도 벽이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도 도시 성벽은 흑벽돌로 되어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흑벽돌로 집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매우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건물에 보이는 이 검붉은 색의 돌은 부싯돌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종교개혁의 증거 첫 번째, 깨어진 4개의 뿔이 달린 번제단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브엘세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은 정으로 다듬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정으로 다듬었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보면 한쪽 편 오른쪽 아래에 뱀의 모습, 누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던 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추야자, 아주 멋지게 생긴 종려나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텔 브엘세바는 75개 거주지, 대략 300여 명이 살았던 곳이고 2층, 8세기 말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데 강한 불로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701년 사네립 공격으로 파괴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로셔를 보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물, 사방구조의 집, 그리고 9세기의 행정도시, 지진으로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3층, 8세기 초반에 재건되었던 행정도시가 있습니다. 비어진 성벽과 성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2층으로 8세기 말에 검은 색깔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01년 사네립에 의해 소실되었고, 그리고 헤로드 왕 시대의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앞에 보고 있고요. 부엘세바라는 도시는 부엘세바 강과 헤브론 강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강에서 나오는 물로 이 도시가 먹고 살게 되죠. 제2층 도시를 복원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 저장고의 모습을 특별히 만들어 놓았는데요. 20m 깊이 700톤의 물을 헤브론 강물을 받아서 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에셀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제 우리는 텔 부엘세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앞으로 보이는 이 언덕이 바로 텔 부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저 앞에 골짜기가 보이는데 저 강이 부엘세바 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시천이 아니고 비가 올 때만 내리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계절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텔 부엘세바의 입구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성문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주전 12세기, 11세기에 파여진 성 밖에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가 70m고요. 앞에 보이는 골짜기가 부엘세바 강입니다. 굉장히 황량하죠? 여러분, 이 앞에 만들어져 있는 이곳은 양들 또 염소들에게 물을 먹이는 공간이에요. 우물을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주전 12세기, 11세기에 70m 깊이, 저 부엘세바 강보다 50m가 더 깊은 그 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착한 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부엘세바의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엘세바의 비란 축복입니다. 비가 200mm밖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면으로 주전 9세기에 만들어진 외성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돌로 만들었고, 그래서 흙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으며 위에는 흙벽돌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흙벽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가 그만큼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의 날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을 안의 풍경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창고도 있고요. 대부분이 바닥은 돌이고, 그리고 위에는 흙벽돌로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아서 만든 배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나가도록 고안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주전 9세기에 지어졌다가 8세기에 수리한 내성문의 모습입니다. 이 내성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4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우에 각각 2개씩 저장소 또는 유사시 대비한 전차를 배치, 또는 장로들이 머물러서 재판하거나 또는 왕이 심판하거나, 오른쪽에 보면 층이 낮죠. 9세기 때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것은 좀 높죠. 주전 8세기에 왕들 또는 장로들이 재판하던 그런 재판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뜰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네, 마을의 외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둘레길이에요. 여전히 흙벽돌이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 안에는 망대가 흔적이 남아 있고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장하는 저장소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통치자의 관저입니다.
다른 집들보다 다르게 크고 넓죠. 우리는 둘레길로 가는데요. 주전 9세기부터 8세기에 사용했던 둘레길이고 성벽을 따라 지어진 집들을 보고 있고 역시 통치자의 관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 가옥들입니다.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70여 채의 집이 이 안에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2800년 전에 그 마을 안을 걷고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종교개혁의 증거 두 번째가 보이는데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깊은 건물들이 있는 이곳에 지방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지방 신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땅을 깊이 파버렸고 그래서 그곳에 지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대에 이곳을 저장고로 사용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10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사방구조의 집이 이곳에 보이고 있죠. 전형적인 이스라엘 집입니다. 집 하나의 넓이는 대략 60평. 여러분들이 에베네셀 편을 보시면 또 이런 동일한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평행되게 2, 3, 4 세 개의 방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 안의 전체를 또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360도 전망대로 올라가서 성 전체를 한번 내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0도 전망대입니다. 마을 안과 밖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네모 안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망대와 목욕탕,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헤브론 강과 브엘세바 강이 없었다면 이 브엘세바라는 도시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남쪽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의 두 아들을 보내서 이곳에서 사사로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네, 우리 눈앞에 브엘세바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 정도가 되는 도시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떠십니까?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황토, 레스라고 하는 황토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흙이에요. 비가 없으면 여기는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브엘세바는 그랄로 애굽으로 도피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저장 창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세기 시대 히스기야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600평방미터, 3개의 방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방은 두 줄 돌기둥으로 3칸으로 나눠져 있고 나귀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개 동이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북쪽에 깨진 제단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깨진 제단 조각들이 북쪽 벽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 저장고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려다보시는 이 물 저장고는 주전 9세기에 가장 번성했을 때 지어졌으며 마을 표면보다 40m 아래에 있고 700톤의 물을 저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8세기에 지진으로 무너져 천정을 수리했고 주전 2세기에 지진으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자, 헤브론 강에서 물이 수로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700톤의 물이 유입이 되도록 비만 오면 자동으로 이 수로를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물 저장고를 통과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물으시죠? 다시 올라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올라올 필요 없습니다. 네, 마을 안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수로도 왼쪽 편에 만들어져 있죠. 난간을 잘 잡으시고 내려가면서 돌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돌을 막게 돼 있어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계단이 매우 가파라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2900년 전에 2800년 전에 만들어진 물 저장고. 이 깊은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이 돌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시면 17m 높이입니다. 17m나 돌담을 쌓아 올려서 옹벽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안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을 엿볼 수가 있죠. 이 아래 물이 저장되는 곳은 부드러운 초크 안반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것이 초크예요. 이 안반을 파서 만든 물 저장고입니다. 초크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가락으로도 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물에 이긴 회반죽으로 그 위를 덧바르는 거죠. 여러 차례 덧바릅니다. 3번, 4번, 5번까지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2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지붕 천장이 무너져서 수리한 기록도 있고요. 네, 이런 공간이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여러 층으로 붙인 석회석 회반죽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층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셀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700톤의 물이 저장된다. 대략 300여 명이 1년 정도 쓸 물의 양이라고 하죠. 회반죽을 바른 흔적입니다. 자, 매우 두껍게 회반죽을 바른 이 덮인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강에서 물이 흘러오는 그걸 보여주는 파란색 불도 앞에 켜져 있습니다. 네, 전체를 한번 위에서 둘러보겠습니다. 대단한 공사죠. 정말 물을 모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물 저장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역시 앞에 헤브론 강에서 들어오는 수로를 보여주는 파란색 불이 켜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계단을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면 역시 헤브론 강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수로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회반죽으로 벽을 바른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네, 역시 헤브론 강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돌로 덮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셀나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셀나무는 소금물을 먹고 살아요.
잎사귀를 통해 소금을 뱉어냅니다.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잎사귀가 얇은데 이 잎사귀를 뜯어서 맛을 보면 아주 짜요.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가 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무가 얼마나 메마른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브엘세바 하면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억에 남겠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랄과 함께. 이곳은 200mm의 비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 간혹 남들에게 손을 펼쳤던 곳, 그러나 그때마다 예외 없이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했던 곳.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5km를 걸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3일길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고민했던 밤. 그러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장소로 이 브엘세바는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식인 이삭에게 이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번째, 야곱과 에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거짓말을 거쳤고 엄마 리브가의 욕심으로 가족관계가 파괴됐으며 그러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야곱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법의 도시,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된 그 이유가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우상 숭배의 도시, 여호와가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곳, 데레크라고 하는 힘 있는 신을 섬긴 곳, 그래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장소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세상 왕을 구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